시작하기 전에 뉴스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8년 170억 잭팟, 류현진 역대급 파격 대우로 하나 컴백, 지금 내가 있게 해준 9만 구단이라고 했는데, 잭팟이 누구에게 잭팟인지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 류현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류현진 잭팟이 아니겠죠? 하여튼 잭팟이 아닙니다, 이거. MLB 구단에서 들어온 이유, 이거 하나 이글스에 류현진 선수 인터뷰가 뜬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미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연평균 1,000만 달러 이상에서 오퍼가 들어온 팀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도 그 구단 중에 하나였고요. 실제로 단연 계약을 원했던 구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퍼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류현진 선수 오퍼했던 파드리스가 있다고 얘기도 했고, 근데 문제는 류현진 선수의 계약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는 늦지 않은 나이에 한국으로 좀 돌아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서 우승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말 때문에 단연 계약 오퍼를 거절했다고 류현진 선수가 하나이글스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거 류현진 얘기가 나와서 엠팍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어그로 끄는 거의 내용을 봤었는데 뭐냐면 류현진 선수가 오퍼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 야, 류현진 개 퇴물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약간 이거 아닐 텐데 라는 이 얘기를 한번 꺼내 본 거였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오퍼가 없었던 건 아니고 샌디에이고에서 오퍼가 있었고 다른 팀에서도 단연간의 오퍼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하나에 대한 니즈가 컸다라고,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류현진 선수의 인터뷰인데 미국은 선후배 문화도 없고 경기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는 정 때문에 느끼고 싶은 교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계약이 늦어지면서 오키나와에서 같이 훈련을 했다고 해요. 이태양 선수하고 장민재 선수하고 같이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뭉클함을 느꼈나 봐요. 끝나고 나서도 뭐 같이 고기도 먹고 약간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도 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런 마음이 들 때 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타지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캐치한 손혁 단장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놓지 않았던 거거든요. 오퍼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일말의 가능성을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아까 170억 왜 잭팟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면은 1,000만 달러만 계약해도 잭팟은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다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류현진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생은 1987년 3월 25일로 이제 36살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38살이겠죠. 신장은 191cm인데 사실 키는 189cm 정도라고 하네요. 몸무게는 110에서 120 정도인데 예, 자완. 죄송합니다. 손을 바꿔버리네. 죄송합니다. 소속팀 현황은 하나이글스에서 6년에서 12년까지, LA 다저스에서 13년에서 19년까지, 블루제이스에서 20년에서 23년까지였죠. 그다음 이제 하나이글스에서 뛰게 됐습니다. 돌아와서의 피칭은 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아시다시피 류현진 선수는 4개의 구종을 던집니다. 커브, 체인지업, 커터, 페스트볼. 원래는 커터 대신 슬라이더를 던졌었는데 이제는 아예 던지지 않고 커터로 던지긴 합니다. 페스트볼을 제일 많이 던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속으로 커터를 던지고 체인지업이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구종이고요. 마지막으로 커브를 던지죠. 특히 작년 시즌 같은 경우는 엄청 느린 60마일 때까지 떨어지는 슬로우 커브를 던져서 상당히 효율이 좋았고 멋있는 커브를 많이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피칭 구사율을 보자면 페스트볼은 31%였고 체인지업은 22.8%, 커터는 18.9%, 커브볼은 17.1%, 싱커를 9.5% 던졌습니다. 비슷한 비율이죠. 딱히 어느 것 하나 압도적인 구사를 하지 않는 게 현재 류현진 선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아와서는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희가. 왜냐면은 돌아와서 어떤 구사를 보여줄 것인가라는 건데 초심은 아무래도 좀 구사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31%에서 최대 40%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인지업은 하면 좀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MLB에서는 체인지업을 많이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굳이 체인지업을 많이 던지지 않을 수 있다면 많이 안 던지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히든 카드로 쓰기 좋기 때문이죠. 반면에 커터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커브도 마찬가지로 카운트 쌓는 싸움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우회성을 던지기 위해서 커브를 활용하지 패턴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세 패턴을 이용하되 이걸로 카운트를 중간중간 하나 둘 잡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싱커인데 싱커는 거의 활용하지 않지 않을까? 근데 던질 수 있다면 던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체인지업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커브하고의 콜라보레이션도 좋아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하다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포심이 여기하고 여기를 나눠서 던지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포심을 두 개를 나눠서 던질 수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겁니다. 보통 다른 선수들 보면은 이 원이 하나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원이 이렇게 나눠서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거는 의도해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체인지업 같은 경우나 커터는 다 걸치게 던지죠. 보통 이게 이 라인에 조금 걸쳐서 던졌는데 쪽으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가 걸쳐 던졌는데 KBO에서 던지면은 조금 더 안쪽으로도 걸치면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면 맞을까봐 못 던진 거거든요. 근데 맞을까봐 못 던지는 내용이 충분히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스트볼 구속이라고 적어놨는데 마지막 시즌에 23시즌에 류현진 선수의 페스트볼은 88.6마일이었습니다. 42.5km였고요. 2023년 KBO 평균 구속은 143.8km 였습니다. MLB는 152.3km였고요. 트랙맨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고 정확한 MLB로 구속을 잡은다면은 얼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상 복귀 시즌이라는 점하고 KBO 측정 방식 그리고 공인구까지 구속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43.5km에서 최대 148km까지 던질 수 있는 걸로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145도 평균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가 평균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얼마큼 나올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144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좀 성공할 것 같고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딱 90마일 언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속이 올라가는 거 말고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는 커터입니다. MLB 가서 가장 는 게 뭐냐? 커터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실 흔하지 않은 구종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흔하지 않는다는 게 많은 투수들이 아직도 커터를 구사하지 못합니다. 30명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커터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많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 커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O 공인구로는 더 날카롭게 분명히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립감이 더 좋고 덜 미끄럽기 때문에 공인구에 대한 적응은 필요하겠지만 적응만 된다면 더 좋은 커터를 던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부캐넌 같은 선수를 생각하면은 좋은 커터를 던짐으로써 레파토리를 많이 가지고 왔잖아요.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KBO 타자들이 류현진 선수의 커터를 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잘 가늠이 안 됩니다. 류현진 선수의 커터가 137km였어요. 근데 138에서 135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류현진 선수의 제구력을. 바깥쪽에 커브 잡고 왼쪽 커터 던지면은 대처가 가능한가? 직구라고 휘둘리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요소만 있냐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근데 님 안 아플 수 있으세요? 라는 말은 약간 부정적인 요소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이닝은 25에서 26경기 정도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170이닝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60이닝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구속이 좋고 커터가 좋고 체인지업이 좋아도 어느 정도 던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첫 등판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하나는 관리를 해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그 하나이글스 댓글이었나? 인걸 봤는데 누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뭐 쫄 거 있냐고. 이게 구속 다 떨어진 늙은 투수 하나 온다고 뭐 이렇게 쪼냐고. 억울하겠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쫄 수밖에 없는 이유. 류현진 선수를 보면은 왜 쫄 수밖에 없느냐 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야구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에게 12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쳐맞았는지 그 호암 마마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괴물인지 아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는 아직도 사실 이 형 안 왔으면 좋겠어요. 타이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희는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어요. 아마 20대 초반 10대에 있는 야구를 KBO를 보시는 팬분들은 류현진 선수에 대한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저거 류현진 딱 봐도 MLB에서 존나 쳐맞는데 이게 뭐가 무섭다는 거야. 진짜 개쫄보 새끼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아픈지. 많이 아프구나. 이거를 많이 느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역대 LG 트윈스의 전적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거 가져온 이유는 제가 LG 트윈스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가져와 봤는데요. 1, 2, 3, 4, 5, 6, 7년 동안 35경기 나와서 255이닝 동안 22승 8패 ERA 2.36이었습니다. 류현진 경기당 7, 8이닝을 던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던지면은 그냥 8이닝 2점대라는 얘기거든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맞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랜디 존슨이에요. KBO의 랜디 존슨이라고.
우리한테는 랜디 존슨이라고. 우리한테는 LG한테는 이 존재는 랜디 존슨이라고.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서워 그냥. 근데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보다 못해졌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축구배구는 하나도 못해진 게 없는데 KBO 평속이 높지 않았어요. 애초에 빡시게 던지질 않았거든. 빡시게 던진 적도 없었는데 이 정도였다? 근데 커터 달고 더 능글맹이가 되게 좋아 돌아왔다? 와, 전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떨까라는 약간 좀 무서움까지 들어요. 사실 진짜 무서움까지. 어떤 느낌이냐면은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대충 그려봤는데 커터를 얘기하려고 바깥쪽 걸치게 패스트볼 던져요. 패스트볼 던졌어요. 그 다음에 안쪽 커터 집어넣어요. 여기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여기 던진다고. 바깥쪽 체인지업을 빼요. 그럼 찌리릭 삼진 안 돼? 거의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 돼? 느린 커브를 바깥쪽에 하나 던집니다. 이렇게. 안 돼? 바깥쪽 체인지업을 하나 더 던집니다. 안 돼? 그럼 높은 쪽 패스트볼 하나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현수 씨 표정이 제가 생각이 안 떠올래야 약간 안 떠올릴 수가 없어. 김현수 씨 그 표정 알죠? 그 약간 그 맹구 같은 표정 지면서, 야, 이거 뭐야? 몽공이야, 이거? 와. 이런 저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저희가 또 좌타자가 많잖아요. 네, 포수한테 말 걸고 이게 장난 아닐 거라고 진짜로. 1번 홍창기 아웃, 2번 누구 아웃, 3번 김현수 아웃, 4번 외국인 아웃, 5번 지환인 아웃, 6번 부경의 아웃, 2이닝 순삭. 공략하려면은 아마도 패스트볼을 공략하려고 할 겁니다. 패스트볼 보호구가 너무 많아요. 체인지업도 패스트볼 보호구고 커터도 패스트볼 보호구죠. 휘둘렀는데 패스트볼이 아니야. 휘둘렀는데 커터야. 그러면 아웃이잖아. 흔히 말하는 패스트볼인 줄 알고 휘둘렀는데 커터야. 그러면 아웃돼. 그러면 1구 아웃. 막 이런 거잖아. 답이 없어. 그럼 어떡해? 휘둘렀어. 체인지업이네? 근데 두 번째 들어오는 게 퉁 하고 커브가 들어와. 근데 몸쪽으로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가운데 직구다 딱 하고 휘둘렀는데 몸쪽 커터. 노다. 근데 MLB 선수들은 하도 빠른 볼만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느린 볼은 다 가능해.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됨. 이 정도는 느린 볼이 아님. 그냥 평속 구속임. 이 최정은 한다고 하는데 최정만 가능함. 최정하고 걔 누구야? 걔 최영우만 가능함. 남들은 다 안 됨. 그 둘만 얘기하고 니네 왜 못함? 약간 이러고 있는 거. 답이 없어. 거기다가 그 두 명이 붙었습니다. 이제 MLB에서는 없었거든요. 애착 인형 두 명이 붙습니다. 이태양하고 야 민재야 약간 이렇게 할 겁니다. 야 민재야 존나 빡친다. 야 민재야 이렇게 한다고. 민재야 어깨 좀 주물러봐. 민재야 이럴 거라고요. 근데 그래도 민재씨 주먹질 하거나 언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빡쳐도.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은 이거 무섭다. 이거 애착 인형까지 들고 온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 무서운 류현진 선수가 오기 때문에 저희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하나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가? 성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애착인형 1, 애착인형 2까지 붙은 하나의 성적을 한번 예상해 봅시다. 예상할 만한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볼게요. 아기 새들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문동주, 황준서, 김서현이라는 미래의 한국을 책임져야 하는 인재들이 와 진짜 이거 행운 아닙니까? 특히 황준서는 이노마는 내가 황준서잖아? 그러면은 날마다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얘는 진짜 나는 날마다 쫓아다닐 거야. 나는 그냥 류현진 뒤에만 쫓아다닐 거야. 어떻게 던지는지, 어떻게 마인드를 갖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빼먹으려고 다시는 찾아보지 못할 행운이잖아요. 문동주 선수는 마인드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려줄 거고 류현진 선수는 선발 투수로서 에이스로서 가져야 될 마인드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줄 거고 정우람 선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우람이 갖는 그런 무게감하고 류현진 선수하고 갖는 무게감은 게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황준서, 문동주, 이 김서현 이럴 거 생각한다면 정말 장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 있잖아요. 구대성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체인지업 하나를 전수를 해줘서 이렇게 됐잖아요. 진짜 톡 까놓고 황준서 선수가 갑자기 체인지업 배워가지고 류현진 되지 말란 법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구대성이 가르쳐줘서 류현진이 만드는 것처럼 류현진이 가르쳐줘서 황준서가 만들면은 류현진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더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다음에 하나의 라인업을 한번 볼게요. 타순도 꽤나 무서워졌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상 라인업이에요. 예상 라인업인데 문현빈 1번 타자로 쓰기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번에 좀 스텝업을 한다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안치홍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번에 너무 탄탄한 2번 타자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노시안 선수 쓰고 은성이 4번 쓰고 그다음에 페라자 쓰고 그다음에 정은원 선수를 2번 2루수로 쓰고 안치홍을 1루를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하씨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하씨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8번에 최지훈을 쓰고 9번에 이제 이진영이나 김강민 선수가 나오고 깎아가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1번 류현진,
2번 문동주, 3번 펠릭스 페냐 뭐 바꿀 수도 있죠. 그다음에 리카르도 산체스가 4번으로 들어오고 5번 이 쓸어갈 애들이 많아요. 최인호도 있죠. 최인호도 있고 장민재랑 김민우, 김기중, 황준서. 황준서는 아마 전반기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마 김민우가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셋 중에 돌아와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발진이 정말 빵빵해졌어요. 제가 하나를 잘 몰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태양이 선발로 다시 돌아옵니까? 그쵸, 불펜으로 가죠. 저도 불펜으로 갈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태양 선수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불펜이 힘 차이가 좀 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안정성 때문에 제가 감독이라면 이태양은 선발로 보다는 중간으로 좀 써줄 것 같긴 합니다. 땜빵 선발 이런 걸로 좀 쓸 것 같긴 해요. 타선도 장민재 선수도 오래 갈 것 같진 않고 오픈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오픈으로서 활용할 수 있긴 한데 베스트는 JM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황준서가 터지는 게 베스트긴 하죠. 근데 전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후반기쯤에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선도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팀의 리더가 하시에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최은성, 안치홍, 김강민, 류현진. 하나가 항상 뭔가 문제였냐면은 팀의 리더의 부족이다. 약간 이런 게 맨날 많았잖아요. 팀 분위기 안 좋다. 니네는 없다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제 리더 라인업은 최고지 않나. 정우람도 가능한데 정우람은 일부러 뺐습니다. 정우람 선수는 플레잉 코치로서 약간 늘어가고 이 선수단 리더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선수끼리의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진짜로 실제 경험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에 은성이 형이 해줄 거야, 희용 형이 해줄 거야, 강민이 형이 해줄 거야, 현진 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힘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탄탄한 유망주 라인도 있죠. 김서현, 문동주, 한중서라는 엄청나게 강인도 있고 문현빈, 최인호라는 아주 좋은 자원도 있습니다. 장규현이나 허인서, 박준영, 이민준처럼 꽤나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SC 선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LG도 김현수 선수가 오고 나서 많이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박용택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병규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김현수가 주는 무게감이 달랐던 것처럼 분명히 이번에 김강민 선수도 어쨌든 합류를 했고 안치홍 선수도 합류를 했고 류현진 선수도 합류를 하는 이 시즌에 선수들의 단합력은 거의 최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영 선수 군대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류현진이다. 류현진. 태훈 선수가 처음 왔을 때 39살이었거든요. 류현진 선수도 박찬훈 선수처럼 다시 돌아온 거긴 한데, 뭐 처음이긴 하지만, 이걸 못해? 약간 이거였죠. 이걸 왜 못 쳐? 야, 이거 쳐봐라. 이거였는데, 그때보다 젊은 나이에 돌아왔습니다. KBO는 선발 투수에 따라서 리그 성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작년 패디가 갖고 온 그 파괴력을 한번 저희는 봤죠. 류현진이 패디보다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패디가 더 잘하는 건 이닝 소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닝 소화밖에. 저는 파괴력 측면에서는 패디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패디가 갖고 온 그 리그의 판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괴물이었어요. 괴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될 거예요. 혹시 언제처럼? 이때처럼 2021년에 김강현 선수가 32살의 나이로 MLB에서 4.5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이닝이 110 매직 이닝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닝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엄청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제 22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온 김강현은 이랬습니다. MVP였죠. 논란은 있었지만 MVP였습니다. 2.13에 WAR 6.1. 돌아온 류현진? 김강현보다 분명 나이는 많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안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김강현 선수는 옛날부터 구속으로 좀 찍어 누르는 편이 있었지만 류현진 선수도 KBO에서 구속으로 찔러 누른 느낌은 있지만 제구력 피네스 피처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승리하고 패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타선도 중요하고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해볼게요. 26경기 정도 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28경기도 가능하지만 36경기 정도 출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170이닝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래는 이거는 그러니까 제 마음이에요. 저는 2.00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1점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 커터하고 체인지업을 칠 수 있는 타자가 몇 명이나 될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타자가 몇 명 안 돼요. 꼽사리 말고 정말로 자기가 원해서 히팅하는 타자가 10번 중에 3번은 칠 수 있는 타자가 생각이 안 듭니다. 류현진 선수 공 10번 중에 3번 칠 수 있는 타자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패정하고 현 리그에서 생각이 안 들어요. 현역 중에. 그러고 나서 좌타자라서 힘들 것 같아요. 좌타자는 답이 없습니다. 구자욱도 좌타자라서 힘들 것 같아요. 김혜성도 좌타자라서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최영우 정도. 노시아는 같은 편이잖아. 상대를 안 해. 김현수는 아니야.
이주형도 근데 좌타자라서. 박병호는 요즘 안 될 것 같아요. 박병호는 이제는 많이 배팅 스피드가 진짜 많이 늘어졌어요. 이주형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나중에. 내년에는 아닐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류현진 선수가 난타 받는 게 잘 상상이 되질 않아요. 문제는 로보 심판이죠. 얼마나 류현진 선수의 그 걸치는 대구를 사실 프레이밍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 안 된다? 이러면 좀 변수인데? 이거 말고는 사실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긴 해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가 하나 경기를 잘 몰라서 최재훈의 프레이밍 어때요? 그러면은 류현진 선수가 던지는데 불안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류현진 선수의 커터나 체인지업을 잘 못 잡아주는 그런 포수가 있다면 던지는 투수가 불안해할 텐데 최재훈 선수가 수비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더 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타자 입장에서도 빡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는 제가 예상하는 건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